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270명, 카나가와 91명, 사이타마 25명, 치바 38명, 오사카 66명, 아이치 24명, 오키나와 2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1,81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2,52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4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6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7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5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4명으로 전체의 약 42%, 40대에서 50대는 총 86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95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내 감염이 18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9명, 입원 환자는 26명 증가한 1,10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5,133명, 누적 사망자 수는 40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의 코이키 유리코 도지사는 전국 지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감염 상황에 대해 계속 경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感染状況、医療提供体制ともに東京の場合まだ警戒が必要な今後のインフルエンザの流行に備えまして先手の対策が必要と。 또한 전국 지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방침에 대해 국내 모든 국제공항에서 PCR 검사를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긴급 제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후현의 후르타 지사는 튜브 국제공항에서 PCR 검사 등은 지금 하루 200건이 한도로 모든 국제공항이 입국 제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는 감염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지사회는 정부의 긴급 제언으로서 향후 입국자, 귀국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모든 공항과 오키나와 섬 지역을 잇는 노선이 있는 공항에서 PCR 검사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투 캠페인에 대해 감염이 확대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재검토를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외교 데뷔를 하였습니다. この感染症の拡大は世界の人々の命、生活、尊厳、すなわち人間の安全保障に対する危機であり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から命を守るために治療薬、ワクチン、診断の開発と途上国を含めた公平なアクセスの確保を全面的に支援していきます。 유엔 총회 비디오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해 인간의 안보에 대한 위기라고 지적하고 치료약이나 백신 등을 개발도상국도 포함하여 공평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타냈습니다. 또한 타격을 받은 경기 대책이 필수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야말로 변화가 일어난다. 일본 자체도 긴급한 과제로서 디지털화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日本の新しい総理大臣として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キム・ジャムン委員長と会う用意があります。日朝間の実りある関係を許していくことは日朝双方の利益に合致するとともに地域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く寄与するでしょう。 한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해결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来年の夏、人類が疫病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を開催する決意です。安心安全な大会に皆様をお迎えするために今後も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연설의 마지막에는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 개최하기 위해 전력으로 임할 뜻을 밝히며 마쳤습니다. 이러한 연설을 통해 첫 국제무대 데뷔와 최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이어가는 스가 총리입니다. 이러한 스가 총리의 행보에 대해 한 미국의 정치학자는 스가 총리가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교면에서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내 문제에 더 전념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자적 컬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컬러의 부각과 발신력 부족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가 과제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시찰지로서 후쿠시마현을 찾아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今後できるだけ早く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処分方針というものを決め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시찰 후 스가 총리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으로 늘어나고 있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의 부응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밝히며 최종적으로 귀환곤란구역인 원전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책을 취하면서 점차 경제활동 수준을 올려 2022년 1월부터 3월기에는 국내 총생산, GDP를 감염 확대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22年の1、3月期にはコロナ前の水準に戻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見通しを持っていますので、そうなっていくようにしっかりと経済運営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 니시무라 씨는 고투트래블이나 고투잇 등의 캠페인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감염을 막으며 서서히 경제활동의 가속 페달을 밟아갈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며 일본의 제조업에 있어서도 생산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임기응변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자에게 회복한 사람의 혈액 성분을 투여하는 혈장 치료에 대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추진 중인 임상연구에서 실제 환자에 투여하는 것이 내부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가 포함된 혈장이라고 불리는 성분을 꺼내고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복한 사람 60명분의 혈장이 모였습니다. 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 15일 내부윤리위원회에서 실제 환자의 투여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상연구에서는 산소의 흡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 약 60명에게 다른 감염증 리스크 등이 없음을 확인한 혈장을 투여하고 안전성과 효과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크츠나 사토시 의사는 특효약이 없는 가운데 치료법의 한 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크다. 향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빨리 연구를 진행하여 신중하게 효과를 검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관련된 스캔들 중 하나로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 이 국유지 매각에 관련된 재무성 결제문서의 조작에 관여하여 자살한 킹키 재무국의 남성 직원의 아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라며 국가 등을 고소한 재판에서 국가 측은 25일 서면을 제출하고 아내가 찾던 조작 경위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 응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에 관한 결제문서의 조작에 관여된 킹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가 재작년 자살한 것에 대해 아내 마사코 씨는 재판을 제기하고 국가와 재무성 사가와 전 이재국장에게 1억 1000여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마사코 씨는 목적은 배상금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국가에 대해서 아카기 씨가 조작 경위를 정리한 파일이나 누구의 지시로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답변 시한인 25일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상의 원고의 청구는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조작 경위와 내용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분쟁이 없어서 응답할 필요는 없다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자세에 대해서 마사코 씨의 변호사는 예상 범위 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 달 14일에 2차 심리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오사카 도구상의 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26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사카 도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행정의 해소를 목적으로 정령 지정도시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도쿄 23구와 같은 4개의 특별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26일부터 제도적 방안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에 행해진 전회 주민투표에서 39차례 열린 설명회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4일 동안 8회에 한해 개최가 되며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一言も賛成してくれって言うてないよ、吉村知事も。大阪の未来を考えて制度を考えてくださいと。 오사카 도구상 주민투표는 10월 12일 고시되며 11월 1일 투개표가 실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정부 지원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문화교류 행사 한일교류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양국의 젊은이들이 문화 차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교류 축제는 한일 문화교류 행사로는 최대 규모이며 작년에는 도쿄의 행사장에 2일간 7만여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12회째인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처음 온라인에서 개최되어 26일 오후 생중계와 사전 녹화 내용이 특설 사이트 상에 전달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생중계 및 녹화로 전달되었으며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온라인 교류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효고현에 사는 21세의 여대생은 그간 도쿄에 못 갔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부담없이 참석했다. 양국의 문화와 차이를 알 수 있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약 3만 명이 특설 사이트를 방문하였으며 그동안 도쿄의 축제장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인기 배우의 타케우치 유코 씨가 4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아침 도쿄 시부야구의 아파트에서 타케우치 유코 씨가 축 늘어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살로 보여지며 경시청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